부하라에서 우르겐지를 지나 히바로 가는 길은 500km에 이르는 차로 6시간 되는 거리다. 우르겐지에 다다르자 오랜만에 시원하게 넓은 강을 만났다. 주변에는 사막뿐인 이곳에 아무다리아 강이라고 하는 이런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 천산산맥에서 빙하가 녹아 2400km를 흘러가는 이 강은 아라레까지 도달하게 된다. 아라레가 점점 사막화되어가는 것은 이 물을 농업에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도중에 말라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라레에서는 항구는 물론 고기를 잡던 배도 그 기능을 잃어버린 채 방치되어 있다. 주변의 염분이 섞인 토양은 모래바람에 의해 멀리 1000km까지 날아간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지난 1992년부터 수자원 이용 보호를 위한 관리협정을 맺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이후 아라레를 살리기 위해 국제기금을 설립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한 예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르다리아 강을 통해 유입되는 물이 땅으로 스며들거나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댐을 완공한 뒤 점차 물이 차오르고 있다. 염해와 모래, 먼지 피해도 막기 위해 11억 그루의 묘목을 심어서 숲을 조성한다고 한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새만금 방주제로 인한 갯벌 보존 문제로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외곽에 새로운 모래톱과 갯벌지가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초지에는 갖가지 야생동물이 놀이터가 되고 각종 철새가 뒤덮여 날고 있다. 앞으로 태양광에 들어선다면 새똥으로 뒤덮이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만일 남미 팜파스나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를 보고 싶다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곳에 가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낯선 풍광과 함께 가슴이 뚫리고 넓고 시원한 신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일 거기에다 양이나 소들을 방목한다면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막도 산림지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 속에 다시 황량한 키잘쿰 사막의 비포장 도로로 6시간을 지나 히바 강국의 수도 히바에 도착했다. 히바는 두 개의 성곽도시로 이창칼라와 디샹칼라가 있다. 이곳은 대상들이 사막을 건너 이란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던 곳이다. 이 안은 지금도 현지 주민이 살고 있어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다. 현지인들이 주로 다니는 통로인 서문으로 들어가니 갖가지 장사꾼으로 북적인다. 여기는 이슬람의 중세시대의 모습을 재현한 거대한 영화 세트장의 낯선 풍경처럼 보이나 영화를 찍기 위해 만든 세트장이 아니다. 약 10m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옛 히바성은 그냥 살아있는 중세 도시의 찐 모습이 간직되어 있을 뿐이다. 거기에다 성벽은 위로 넓은 길이 나 있고 친절하게도 성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몇 군데 만들어져 있다. 성벽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를 올라가서 히바 시내를 전체적으로 내려다 볼 수 있다. 히바는 1231년 징기스칸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기 전만 해도 실크로드의 소규모 교역 중심지로서
성장한 도시였다. 1510년에 이르러서는 호레짐 지역의 코칸트 왕국 부하라 칸국과 함께 히바 칸국이 세워졌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강력한 3대 칸국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원래 수도였던 우르겐지에서 1619년에 아라 무하마드 1세는 지금의 히바로 히바 칸국의 수도로 삼았다. 1873년 제정 러시아가 정복된 뒤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지만 뛰어난 이슬람 건축 기술은 잘 보존되어 있다. 성벽 위에서 보는 석양이 아름답다는 말에 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린다. 알라는 위대하시다라고 시작되는 미나렛의 울려 퍼지는 아잔의 소리는 들을 때마다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판소리처럼 이 나라의 역사를 말해주듯 처량하고 구슬픈 선율처럼 들린다. 마침내 석양이 기울기 시작하고 점점 사방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다. 우리 집 아파트 옥상에서 늘 보던 석양이지만 오늘은 중세시대에 와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스며든다. 내가 머물던 숙소 가까운 곳에 있는 여행사를 찾아갔다. 이곳 근교에 있는 옛 성터를 안내해줄 가이드를 찾기 위해서였다. 차량과 함께 영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동행하기로 하고 5군데의 유적을 돌아보기로 한 조건은 쉽게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고급 세단차까지 제공하는데 좋은 가격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니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나 밤에 비추는 불빛은 히바성의 분위기를 더욱 신비 세계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날 우르겐지를 벗어나 1시간쯤 지나니 무슨 아추를 통과하는데 여기는 다른 공화국이라고 하여 의아스러웠다.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생소한 다른 나라의 땅 칼라칼파크스탄의 자치공화국이라고 한다. 인구 170만의 수도는 누크스이고 여권에 입국 도장도 찍어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의 입국 스탬프는 정식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듣보잡인 나라로 혼화를 가져와 다른 나라 입국 시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인종, 문화적으로도 카자흐인과 키르기즈인에 가깝기 때문에 독립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즈벡에서 인정할리 만무하고 설사 독립을 하라고 자리를 깔아주어도 땅이 척박하고 물과 자원이 부족해 사실상 독립을 유지할 수도 없다. 여기서 1시간쯤 더 가서 아야즈칼레에 도착했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 보니 흙으로 된 성곽뿐이다. 게다가 대부분 무너지고 형태만을 유지하고 있다. 2시간 반 동안 흙먼지와 함께 막상 도착하니 무너진 흙빛뿐이니 누구나 실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 주변의 여러 성들은 당시의 의적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로 의적의 약탈을 막고 주민들이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것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피와 땀을 흘렸을 것을 생각하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라 하면 베이징 북쪽에 있는 8달령의 벽돌로 웅장하게 쌓아놓은 성벽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는 명나라 때 이르러서야 베이징 부근에 만든 것으로 이전에는 이곳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의 장성은 요충지에 요새와 초소 등을 만들어 구축한 국경 방어선으로 흙을 다져서 쌓은 토벽이었다.
그리고 높이도 2m 정도로 말이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흙벽을 쌓았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중국의 북방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곳과 비슷한 무너져 내리는 흙벽을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목민족의 전쟁의 시작은 말에 제갈과 안장을 채워 마음대로 조장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후에 아주 작은 소굴이 2개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다. 발을 걸치고 일어서서 활시위를 당길 수 있도록 등자를 개발한 유목민이 조언을 휩쓸었던 것이다. 아야즈 칼라라는 성의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은 어디에서나 등장하는 동화 속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아름다운 공주를 적으로부터 구출한 다른 요새에 거주하던 착한 노예 아야즈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3개의 아야즈 갈라가 보이는데 왕족들을 위한 성, 일반 거주민을 위한 거주구역, 그리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포도나 곡식을 재배하던 농토와 양을 기르던 목장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소도시 안에는 농경민족의 형태가 일부 유지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외적의 침입에 대처하여 약탈로부터 보호하기 쉽지 않아 정착 생활이 광범위하게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영주에게 세금을 바치고 신변을 보호받는 중세 유럽식 장원제도의 형태는 유지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주변에는 사람의 그림자뿐 아니라 어떠한 움직이는 생명체도 찾을 수 없다. 황량한 벌판과 폐허뿐인 이곳에서 마치 우주선이 불시착하여 어느 모래 언덕에 도착한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영화 혹성 탈출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유인원이 아닌 인간으로 보이는 귀여운 아이들이 나타났다. 나도 반갑고 아이들도 반갑게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자 잽싸게 언덕 아래로 뛰어 내려간다. 그리고 제법 위험한 나무에 원숭이처럼 올라가 아직도 익지 않은 열매 같은 것을 따가지고 와 유인원으로부터 도망 나온 나에게 먹으라고 준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지만 나는 이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어 꼭 껴안아 주었다. 다 무너져가는 성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 농사짓는 땅이 보인다. 그쪽 어디엔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처럼 보인다. 거기로 가야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밥을 먹기 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강가에는 유르트가 많이 펼쳐져 있다. 고대 문명이 강가에서 시작된 것처럼 여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여기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키질칼라로 향하였다. 사람이 사는 문명세계로 나오니 여기서는 별도로 입장료를 받는다. 세계 문화유산이라 하여 보건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답답할 정도로 2-3 사람이 나와 찔끔찔끔 일하고 있었다.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은 데다 입장료 5,000숨 677원을 받아서 어느 세월에 다 완성할 수 있을까? 키질칼라는 토프락칼라의 유성요새이다. 375년까지 계속되었던 쿠시안 왕조 중흥기에 건축된 중요한 도시 요새였다. 전쟁 발발 시 지하로 연결되는 터널이 있었고 지하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었다고 하는데 그곳까지 복원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까? 50개의 성의 주도 역할을 했던 성 토프락칼레에 오르면 과거 이곳의 영지였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이곳에서 양피지에 적힌 기록 문서가 다수 발견되어 있는데 230년 전의 궁중 수입 지출을 기록을 적어놓은 문서뿐 전쟁의 기록은 없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처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래도 과거에는 성벽을 쌓는 것이 이민족의 침략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15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땅속에 숨어도 소용없다. 벙커버스터가 지하 수십 미터까지 이를 찾아내 꿰뚫는다. 레이더로 적의 침입을 감시한다고 하나 걸프전에서 보듯이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수천 킬로를 날아드는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아이론돔을 구축하고 있으나 스텔스 미사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더 이상 막정용 살생 무기에 대한 것은 무슨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부디 영화 혹성탈출의 마지막 소름끼치는 대반전처럼 불시착한 미지의 어느 행성이 어떤 미래에도 멸망당한 지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성벽에 서서 미래의 엄청난 성공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젖어 있는 동안 다음 행선지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들렸다.